예, 내 아이를 이해하는 이 기술 중에 하나가 성향을 알아차리는 것이 있습니다. 그 성향은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이제 타인 지배적인 성향입니다. 이 타인 지배적인 성향은요, 가만 보시면 아이들의 행동이라는 것은 양면성을 이제 띠고 있어요. 그거는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마찬가지죠. 왜냐하면 타인 지배적인 성향은 어떻게 보게 되면 객관적으로 보게 되면 다른 사람들을 리드하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통솔하는 능력도 있고요. 그 다른 사람을 설득하는 능력들도 보게 되면서 카리스마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되게 주도적인 것처럼 보이기도 하죠. 근데 반면에 이와 같이 주도적이고 타인을 리드하는 이런 성향들이 어떤 과하다 싶다 보면 되게 독단적이고 독선적으로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아이를 잘 모르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이면을 보고 나서 아이를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경우도 있고 또래 친구들 사이에서도 그렇게 인식하는 경우가 있죠. 근데 중요한 거는 아이가 그런 성향들을 갖고 태어났다는 것이죠. 이 성향은 보통 이제 아이가 아동 전기라고 하는 6세부터 9세, 또 아동 후기라고 하는 이제 9세부터 13세까지 이를 때 그 아이들이 어떤 사건이나 어떤 관계 속에서 제가 경험했던 어떤 사건들을 통해서 그 성향들은 조금씩 바뀔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성향의 68% 정도는 잘 변하지 않고 오히려 더 다듬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는 부모된 입장으로서 이 아이가 어떤 성향들을 갖고 있는지를 주도적으로 면밀하게 관찰하는 것이 일단은 선행돼야 되겠죠. 근데 우리는 그런 부분을 잘 놓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이가 보여주는 반응이라는 것은 그 환경이나 어떤 놓여진 관계에 따라서 좀 다르게 보일 때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럴 때 이 아이들에게 우리가 부모된 입장으로서 빨리 우리가 캐치하고 알아둘 것은 뭐냐면 그 아이가 실제로 가족 내에서 형제나 어떤 자매나 남매, 그 가족 안에서 어떤 양상을 띠고 있는지 보시면서 그 가지고 있는 타인 지배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양면성을 종합적으로 바라보시고 그 아이를 어떻게 지도하면 좋을지를 고민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경험했던 바를 간단히 좀 소개를 해드리게 되면요. 기본적으로 타인 지배적인 이 아이들의 긍정적인 면은 주도적이고 통솔하고 카리스마적인 능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모임이나 그리고 친구들 또래 놀이를 가만 관찰해 보면요. 자기가 리더를 하고 싶은 욕구가 있어요. 그렇다면 이 아이들은 그 리더가 되지 못했을 때 아동 전기라고 6세부터 9세 때도 잘 모임에 리드가 되지 않으면은 그 모임에 좀 이렇게 좀 재미없어 하거나 혹은 그 모임에 몰입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죠. 그리고 관조하다가 그래도 재미있겠다 싶으면 이제 몰입을 하는 경우들이 이제 단계적으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럴 때 이 아이한테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가장 좋은 훈육적인 방법 중에 하나는요. 일단 일상 가정 내에서 할 수 있는 건 상당히 많아요. 예를 들면 밥을 같이 먹을 때도 같이 차리고요. 치울 때도 같이 치우는 거고요. 그 집안에 어떤 행사가 있으면 아이한테 늘 항상 늘 역할을 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이거는 특히 이제 타인 지배적인 성향뿐만 아니라 다른 뭐 타인 배려적인 성향 아이들도 마찬가지겠지만 기본적으로 이 아이에게 가족 내에서 역할을 주고 그 역할을 주도적으로 본인이 표현해보고 말을 해볼 수 있는 기회들을 주시는 게 그 아이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욕구를 채워줄 수 있는 아주 좋은 효과 중에 하나죠. 근데 반면에 이 아이들이 좀 더 갖춰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이 아이들이 좀 더 갖춰야 될 것 중에 하나는 타인 배려적인 성향이에요. 그건 뭐냐? 당장 내가 주도적으로 내가 어떤 팀에서 리더가 되고 또 부모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자기가 주도권을 잡으려는 그 아이에게 그것이 무례하다고 얘기할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가끔 보다 보면은 월권행위를 할 것 같이 보이기도 하고 또 위험해 보이게 하는 경우들을 봤을 때 부모님의 성향이 상당히 배려적인 성향이 있거나 그리고 어떻게 할 줄 몰라서 되게 발만 동동 구르신 분들은 그냥 그걸 허락하면서도 마음속에 한 구석이 되게 불편하시죠. 근데 그럴수록 아이에 대한 신뢰를 가지시고요. 아이에게 역할을 주시되 끊임없이 소통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어떤 소통할 수 있을까요? 너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생각을 한번 해보자. 이 얘기를 훈계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대화하는 나누는 과정 속에서 상당히 즐겁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오늘 너무 멋졌어. 야. 근데 그렇게 다른 친구들한테 그렇게 하자고 했을 때 어떤 오늘 보니까 은미 같은 경우는 잘 안 따라오는 걸 아빠가 옆에서 봤거든. 그게 기분 어땠을까? 그럼 애가 그 순간에 대답을 안 한다 하더라도요.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아빠가 했던 질문들 또 엄마가 했던 그런 질문들이 머릿속에 기억에 남게 돼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 뇌는요, 질문을 하게 되면 우리 뇌는 해답을 쫓아가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당장 내 앞에서 어떤 어른이 얘기를 했을 때 말 안 듣는다고 좀 이렇게 불편하거나 하실 필요가 없고요. 아이들을 끝까지 믿으시고 그 안에서 그 아이가 행동이 조금씩 성장하고 마음도 성장하는 것들을 지켜보시면 그 아이가 갖고 있는 기존의 성향을 좀 더 멋지게 다듬어져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기대하고 지켜보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니까 아이가 좀 더 지배적이면서도 때로는 독단적으로 보이는 그 아이들 우리가 잘 키워서 그 아이들이 정말 리더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게 정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